대한민국 1% 국가대표는 국가대표. 어벤져스. 집도 엉망일 텐데 내가 도와줄게. 네가 더 위험해 보여. 1화의 짜릿한 마무리에 이어 마침내 국가대표 어벤져스가 탄생하는 걸까요? 하지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는 더욱 깊은 어둠이 드리우는 법, 새로운 영웅들의 귀환이 기쁨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르죠. 굿보이 2화 예고편, 오늘 저희는 이 짧은 영상 속에 숨겨진 위기의 징후들과 거대한 사건의 서막을 낱낱이 파헤쳐보려 합니다. 과연 이들 앞에는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의 그 시계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함께 추리해보시죠. 대한민국 1% 국가대표는 국가대표야. 영웅들의 귀환. 어벤져스. 이런 건가? 국가대표 어벤져스의 탄생. 하지만 빛 뒤엔 그림자도. 1화에 긴박했던 금토끼파 소탕작전, 그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며 시작하는 듯합니다. 황경철 경무부장의 이 한마디, 대한민국 1% 국가대표는 국가대표야. 마치 이들의 화려한 데뷔를 알리는 축포처럼 들리죠. 1화에서 온갖 수모를 겪었던 윤동주와 어딘가 삐걱대던 팀원들이 드디어 제대로 된 실력 발휘를 한 것일까요? 영웅들의 귀환. 어벤져스. 순식간에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국가대표 어벤져스로 떠오른 이들. 하지만 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마냥 편안해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마사지를 받으며 이 뉴스를 접하는 경찰청장 조판열, 그의 어벤져스 뭐 이런 건가? 라는 대사에는 어딘지 모를 냉소와 관조적인 시선이 느껴집니다. 그는 과연 이들의 활약을 순수하게 바라보는 관찰자일까요? 아니면 이들의 행보에 또 다른 변수를 가져올 숨겨진 인물일까요? 어쩌면 이 영웅 탄생이라는 화려한 포장 뒤에는 이들을 이용하려는 또 다른 세력의 움직임이나 예상치 못한 더 큰 사건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의 등장은 단순한 장면 전환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듯합니다. 집도 엉망일 텐데 내가 도와줄게. 네가 더 위험해 보여.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 아니야? 너 꿈이었잖아. 세 남녀, 엇갈리는 시선과 풀리지 않는 마음. 집도 먼데 내가 도와줄게. 내가 더 위험해 보여. 사건 해결의 통쾌함도 잠시, 윤동주와 지안나 사이의 미묘한 기류는 여전합니다. 집도 엉망일 텐데 내가 도와줄게. 네가 더 위험해 보여. 집도 먼데 내가 도와줄게. 윤동주의 이 대사는 1화에서 보여준 그의 직진 본능과 지안나를 향한 꾸준한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죠. 하지만 돌아오는 지안나의 대답은 내가 더 위험해 보여. 차갑지만 어딘가 윤동주를 걱정하는 듯한 뉘앙스도 느껴집니다. 1화에서 윤동주가 너 아직도 나 좋아해? 라고 물었을 때 명확한 답을 피했던 그녀.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 아니야? 너 꿈이었잖아. 그리고 등장하는 또 다른 남자 김종현. 그가 지안나에게 건네는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 아니야? 너 꿈이었잖아. 라는 말은 의미심장합니다. 1화에서 지안나는 사격 여신이었지만 현재는 현장을 뛰고 싶어 함에도 홍보 요원으로만 소모되는 현실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죠. 김종현이 언급하는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경찰로서 이루고 싶었던 진정한 목표일까요? 이 대화는 지안나의 숨겨진 과거와 내적 갈등을 암시하며 윤동주, 지안나, 김종현 이 세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동료 이상으로 복잡하게 얽힐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지안나의 진짜 꿈은 무엇이며 윤동주와 김종현은 그녀의 꿈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그녀의 선택이 앞으로의 전개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풀리지 않은 과거의 숙제들, 끝나지 않은 악연, 윤동주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슬쩍 고개를 내밉니다. 그가 아끼는 동생 이경일과의 장면. 착한 아들 노릇은 착하게 태어난 형이나 해. 이 대사에는 어떤 사연이 담겨 있을까요? 1화에서 윤동주는 코치 오종구로부터 경일이가 약쟁이가 되고 불구가 된 것이 윤동주 탓이라는 모함을 받았었죠. 이경일의 대사는 어쩌면 윤동주가 짊어진 마음의 짐 혹은 가족과의 풀리지 않은 관계를 암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주한 악연 오종구. 경고했지. 치겠다. 윤동주의 짧지만 단호한 이 대사는 1화에서 그가 오종구에게 경일이를 약쟁이로 만든 것에 대해 책임을 묻고 더 이상 넘어오지 말라고 경고했던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오종구의 대답은 치겠다. 여전히 뻔뻔하고 위협적인 그의 태도는 두 사람의 갈등이 끝나지 않았음을, 오히려 더욱 격화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1화에서 윤동주에게 약물 누명까지 씌웠던 오종구. 그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윤동주를 다시 위협해 올까요? 윤동주는 과거의 트라우마와 악연을 끊어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은 듯 보입니다. 죽음의 단서, 새로운 미스터리의 시작. 이진수 씨 유류품
제가 직접 돌려드려도 될까요?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지안나가 언급하는 이진수 씨 유류품. 1화에서 윤동주를 뺑소니 치고 달아났던 범인이 살해한 관세청 공무원, 바로 그 이진수입니다. 그의 유류품을 직접 돌려주겠다는 지안나의 말은 그녀가 이 사건에 깊이 관여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물건 전달 이상의 의미가 숨겨져 있는 듯하죠. 너 이 시계 어디서 났어?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가 등장합니다. 이진수의 장례식장에 나타난 윤동주. 그의 손에 들린 사단합체 로봇 파워킹 장난감은 이진수의 어린 아들에게 주기 위해 그가 직접 가져온 것으로 보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의 질문입니다. 너 이 시계 어디서 났어? 이 시계가 바로 이번 사건의 핵심 키워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과연 이 시계는 누구의 것이며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걸까요? 그 새끼가 준 거지. 직장 동료들 같은데요? 관세청. 관세청이요? 윤동주의 확신에 찬 한마디, 그 새끼가 준 거지. 그리고 이어지는 관세청이라는 단어. 이 모든 정황은 이진수의 죽음이 단순 뺑소니가 아니며 그가 근무했던 관세청 내부의 누군가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1화에서 이진수가 금토끼 마약 밀수 사건의 제보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었죠. 그렇다면 이 시계는 금토끼 조직 혹은 그 배후 세력과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일 수 있습니다. 과연 윤동주는 이 시계를 통해 사건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새끼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작은 단서 하나가 거대한 음모의 실마리가 될 것 같은 예감입니다. 국가대표 어벤져스의 탄생과 함께 더욱 거세지는 위협의 그림자. 국보이 2화 예고편은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윤동주, 지안나, 김종현 세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발전하게 될까요? 지안나가 포기했던 꿈의 정체는 무엇이며 그녀는 다시 그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윤동주를 괴롭히는 과거의 악연, 오종구는 또 어떤 방식으로 그의 발목을 잡으려 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진수 관세청 공무원의 죽음 뒤에 숨겨진 시계의 비밀과 관세청 내부의 검은 커넥션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모든 떡밥들이 2화에서 어떻게 풀려나갈지, 그리고 우리의 국보이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여러분은 이 예고편을 보고 어떤 뇌피셜을 떠올리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추리를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분석에서도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본방사수 후 함께 이야기 나눠요.